우리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다.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생에 단 한 번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결혼식 준비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함께 살 집을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갈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은 한순간을 위한 준비이지만 집과 가전은 아무리 못해도 2년 동안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전세 사기로 전세집 구하기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커플이 집을 구했고 가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했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한다.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귀찮은 분들은 우리 영상을 참고하면 최소한의 공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우리 커플은 양가 부모의 도움 없이 준비를 마쳤으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기 바란다. 얼마 전 부동산 관련 뉴스를 봤다.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지난해 3.0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껴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우리 커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음 많은 최고급 아파트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조건 내에서 가장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집의 매매 여부였다. 우리가 집을 알아보는 시기에 서울 아파트 시세는 바닥을 찍고 슬슬 올라갈 기미를 보이는 때였다. 시기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에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었지만 첫 집을 매매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우선 첫 집은 전세 또는 월세를 하기로 했다. 막상 살아봤는데 너무 별로다.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져서 집값이 떨어진다. 출산으로 지금 입지보다 더 육아에 친화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시점에 혹시 모를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만 알아봤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최소 조건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자세한 내용은 관련 상품을 지급하는 HUG, HF, SGI 홈페이지 참고.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이하일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이 없을 것,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것, 갱신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우리 커플은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서 둘 중에 조금이나마 더 합리적인 조건의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고려할 사항은 바로 우선순위를 입지에 두냐 아니면 집의 퀄리티에 두냐였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세 기준으로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는 오래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비용으로 서울 외곽으로 간다면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도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외곽으로 가면 출퇴근 거리가 최대 1시간 반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의 퀄리티보다도 우선 직장과 가까운 서울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동네를 우선 알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니 몇 가지 후보 지역이 추려졌고 그때부터는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임장을 가기 전 우선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너 어플에서 주변 전세, 월세 시세를 검색했고 우리가 가진 예산 안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임장을 떠났다. 주말마다 부동산업자와 일정을 잡아서 방도 보고 데이트 겸 주변에서 밥도 먹으면서 입지가 어떤지 둘러봤다. 약 3주간 영등포구, 노원구, 구로구 등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녔고 최종적으로는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 플러스 전세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을 구한 지역의 장단점을 꼽자면 우선 단점은 주변의 소비 상권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흔한 프랜차이즈 카페도 없었고 대형마트나 영화관도 없었다. 심지어 주변에 편의점도 없어서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은 정도였다. 그리고 아파트 역시 완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다. 하지만 단점의 일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는 점이다. 이 동네를 토요일에 보러 갔는데 토요일임에도 동네가 정말 한산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전에 도배, 장판, 싱크대를 교체해주기로 해서 비록 건물은 오래됐지만 나름 새집처럼 쓸 수 있었고 월세도 서울 중심부 기준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여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그건 한강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면 한강과 노들섬이 나왔고 복잡한 곳을 싫어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 커플에게 최고의 장소였다. 결론적으로 주변 상권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신축 아파트의 퀄리티를 포기하고 자연과 조용함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은 이미 마쳤고 다음 달에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하고 나면 집 소개 영상도 올려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집은 구했으니 이제 집 안에 들어갈 가전을 구매해야 했다. 혼수 가전을 산다면 사는 곳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베스트샵, 하이마트와 같은 가전 전문 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혼수 가전 구매 시에는 청첩장과 같은 증빙을 추가로 하면 4%에서 5%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품목 추가 시 추가 혜택을 받는 다품목 할인, 그리고 금액대별 추가 할인이 있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휴카드 발급 할인, 교원 대면과 같은 상조 상품 가입을 통해서도 할인이 가능했다. 그리고 오픈 매장이나 리뉴얼 매장의 경우 추가 할인이 있어 얼마 전 오픈을 했거나 리뉴얼된 매장을 찾아가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가전 전문 매장의 장점은 내가 추가적인 상품이나 카드를 발급할 의지만 있다면 할인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견적을 받았을 당시에도 우리가 결제한 총 금액의 약 20%에서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는데 그건 할인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뿐만 아니라 브랜드 멤버십 포인트로도 준다는 것이다. 멤버십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그 전자제품 브랜드 온라인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다. 여기도 기본적인 할인은 가전 매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조 상품을 통한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멤버십 포인트가 아닌 백화점 상품권으로 할인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멤버십 포인트보다는 백화점 상품권이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가전 매장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방법 모두 한 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사면서 큰 폭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제품별로 설치 일정을 각각 맞출 필요 없이 같은 날 설치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기마다 프로모션 혜택도 차이가 있어서 방문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과 할인폭이 큰 제품은 모두 하이엔드급의 최신품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진열 상품도 저렴하게 이용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혼수 할인과 진열 상품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었다. 마지막 가전 구매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다.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나 네이버 쇼핑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인데 혼수 할인과 같은 별도 할인은 없고 납품목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 같은 것도 없지만 개별 제품으로 봤을 때 할인율이 가장 높다. 물론 할인율이 높은 모델들은 가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신 모델은 물론 아니고 출시된 지 최소 2년 이상이 된 제품들이기는 하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시 미끼 상품도 있어서 막상 구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모델은 이미 재고가 소진되었고 다른 제품을 사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부부도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알아봤을 당시에 할인폭이 가장 컸던 곳은 백화점이었다. 최신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거의 사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당시에 최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200만원을 맞춰서 구매를 했어야 했고 가격을 맞추려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추가해서 구매한다거나 제품의 부가적인 기능을 굳이 추가해서 가격을 올려야만 했다. 예를 들면 저렴한 밥솥은 20만원대도 있는데 굳이 60만원짜리 밥솥을 10만원 할인받아서 50만원에 구매하는 식이다. 그리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냉장고 냉동실에 자동으로 얼음이 만들어지는 기능을 굳이 추가해야만 했다.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하니 굳이 이렇게까지 최신식 제품을 사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최신식 냉장고를 100만원 할인받아도 400만원인데 인터넷에서 내가 단품을 구매하면 20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커플은 정말 필요한 제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만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묶어서 구매했을 때만큼의 할인율로는 구매하지는 못했지만
총 들어간 금액은 매장에서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드라마처럼 고층 아파트에서 밖을 내다보며 아침에는 커피 한 잔, 저녁에는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살고 싶지만, 환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울해질 때도 많았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결국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현실이냐 이상이냐를 따지는 순간 상대방과 다투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의 가치관이 처음 부딪히는 곳이 바로 결혼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 한다.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너는 이 당연한 걸 이해하지 못하지?" 라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둘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다면 이런 과정 역시도 나중에는 행복하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한다. 결혼이나 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티 절대 내지 않고 사이좋게 잘 찾아보고 응원해준 내 짝꿍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